안녕하세요. 인젠트의 공상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플랫폼 기술 동향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기존에 경직되어 있는 어떤 절차나 막연한 직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그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업무하는 방식이면서 문화이겠죠.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가지고 수집, 활용, 가공해서 또 새로운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아마도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일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 변화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RDBMS로 데이터를 담았었죠. 그 다음엔 이 데이터들을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DW로 모아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서 쓰게 됐었습니다. 이후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큰 주목을 받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환경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레이크 환경, 그 다음에 기업과 기관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데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데이터 댐이라는 그런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이 데이터를 담게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DBMS와 함께 실제로 운영 데이터에서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 전환하고 변환하는 데이터 트랜스퍼 앤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면서 전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 매니지먼트, 세 가지 영역이 이 데이터 플랫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플랫폼의 변화를 다시 그 데이터 환경의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고 그 경향성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줄여서 DW라고도 말을 하죠. 이 DW는 일부 IT 부서 또는 마케팅 부서에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하드웨어는 고가의 유닉스 서버에 소프트웨어도 고가의 ETL과 DBMS를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비용은 많이 발생했지만은 사용자들은 적었었죠. 제한적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로 사용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소수의 분석자들이 이 빅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가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용을 고려해서 리눅스 하드웨어를 쓰게 됐고요. 더불어 하둡이라고 하는 그런 분산 데이터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현업에 있는 그 많은 담당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을 써야 되는 부분이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데이터 레이크죠. 실제로 비즈니스하는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담아야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하드웨어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그 중요함에 따라서 단순히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오픈소스 기반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저희가 서비스 받는 형태로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은 DW, 빅데이터, 데이터 레이크라는 이런 진화하는 과정에서 점점 오픈소스와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발전을 해왔죠. 거기서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정부 지도의 공공 데이터 개방에 의한 효과가 컸습니다. 정부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통하게 되고요. 공공정보, 공간정보, 교통정보, 환경정보, 의료 정보들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들을 이끌어내는데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크게 정책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울러 금융부장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들을 활용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것들이 크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들, 핀테크 업체, 포털 업체, 이커머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보들을 서로 유통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높이지만 국가적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그런 큰 진화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의 유통이고요. 보다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데이터 레이크에서 공공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합쳐서 유통할 수 있는 큰 데이터 댐으로 진화해 가면서 이러한 유통과 데이터 서비스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들이 개방성, 표준화, 보안들입니다. 결국 개방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누구든 접근할 수 있게 포털 형태로 구축하는 것일 거고요. 또 표준화 형태로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들을 줄 수 있어야 쉽게 데이터를 서비스화할 수 있겠죠. 아울러 민감한 개인정보들은 보안을 잘 적용해야 될 그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플랫폼이 DBMS 또 데이터 전달과 변환, 데이터 관리 위에 데이터 유통을 위한 허브가 필요한 거죠. 이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픈 API 기술, 또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게이트웨이, 또 데이터 시큐리티 기술일 겁니다. 먼저 DBMS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연코 이 많은 데이터를 담아내는 DBMS 동향이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는 오픈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라클이나 DB2 같은 상용 DB가 1980년대 가장 먼저 나오긴 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DB가 일찍부터 나와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오픈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DBMS들이 나왔습니다. 근래에는 클라우드가 보편화되면서 모두 클라우드 DB로 오픈소스가 더욱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인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 빨간색이 상용 DBMS에 대한 인기도이고요. 이 파란색이 오픈소스에 대한 인기도입니다. 점점점 그 간격이 좁아들면서 드디어 올해 초에는 오픈소스에 대한 인기도가 상용 DB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보더라도 이 DB의 기능을 대표하는 SQL 펑션들을 비교해 본 것인데요. 오라클이나 MS SQL보다도 적지 않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오픈소스 DB도 있습니다. PostgreSQL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이 DB의 기능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이 SQL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코 오픈소스 DB가 기능적으로도 적지 않은 그런 범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인젠트가 이 오픈소스 DB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대용량의 처리를 했던 사례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쓱닷컴 사례입니다. 쓱데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존의 상용 DB로 운영되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한 요소와 안정성,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포스그리 SQL 기반의 엑스포 DB를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로 스케일 아웃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실제로 쓱데이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 존까지 스케일 아웃해서 다수의 DBMS를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잘 이벤트를 수용을 했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데이터 플랫폼의 중요한 꼭지인 데이터 트랜스퍼 앤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입니다. 기존의 DW에서는 ETL이나 CDC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가요? 하둡이나 모바일, 기차,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통합을 해야 되고 또 대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확장성과 기능이 요구됩니다. 또한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래는 대표적인 카프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카프카는 링크드인에서 만들어져서 2011년도에 오픈소스화 됐습니다. 원래는 대량의 로그성 메시지들을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대량의 데이터들을 분산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쓱닷컴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레이크로서 레디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레디스는 원래 이 키밸류 형태로 분산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인메모리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존에는 상용 DBMS에서 상용 CDC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로 이 레디스로 데이터를 이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쓱닷컴에서는 기존의 상용의 DB들을 엑스퍼 DB로 많이 변환하고 아울러 상용 CDC를 최소화해서 쓰면서 저희의 오픈소스 기반의 엑스퍼 DB 트랜스라고 하는 CDC 기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프카를 이용해서 분산 데이터 처리 변환을 통해서 레디스에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들을 처리해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쓱닷컴은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데이터 플랫폼에서 DBMS와 또 데이터 전환과 전송에 대한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통을 위한 허브, 데이터 익스체인지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익스체인지 허브의 핵심은 역시 API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동안의 기관과 기업 간의 데이터들은 ESB나 EAI로 많이들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구글 검색 기준으로 봤을 때도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전달하고 유통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보더라도 이 APIM 시장은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APIM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API를 만들고 또 이 API를 게시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는 인증 정책들을 적용해서 게시해내는 거고요. 아울러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게시된 AP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API를 검색하고 조금 더 좋은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서 활용해서 결국은 개인에게 또 기관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API를 통한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것이 API 매니지먼트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인젠트가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적용했던 사례를 짧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실제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이 대형 금융기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데이터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마이데이터 사업자 쪽에서 저희 인젠트의 API 매니저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고요. 반대로 또 금융기관들 중에서는 개인이 이 개인에 의한 개인의 데이터들을 요구할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급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럴 때 공급 기관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 기관에서도 이 API 매니저를 통해서 보다 표준화된 형태로 개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중소 금융기관들은 독자적으로 API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중소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중개 플랫폼에 매핑시켜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저희가 또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 매니지먼트에 대한 구축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기업 사례입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에서 차세대를 진행하면서 대내외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오픈 API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내부의 택배 정보, 또 추적 정보, 내부 ERP, 재무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EAI 시스템을 통합 구축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화주사, 또 그룹의 관계사, 또 국제 배송과 관련된 협력사들의 기존 연계를 통합하는 대외 EAI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내, 대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API 시스템 형태로 구축을 하고, 이것을 신규 거래처가 들어오는 경우 API 포탈을 통해서 기존의 다양한 화물 택배 정보들과 추적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오픈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기업의 API 매니지먼트 구축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또 처리,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의 구성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인젠트는 지금까지 기업 내부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MCI나 FEP, ESB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가공하는데 저희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기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들을 가지고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API 매니저를 통해서 기업과 또 개인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요. 앞으로는 기존의 비교형 데이터로 잘 활용되지 않았던 각종 이미지 정보들, 다큐멘트 정보들까지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좋은 데이터로 가공하고 API 매니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각 기업과 기관,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공유를 드렸고요. 여기 계신 많은 기업, 기관에 계신 분들께서
유사한 고민을 하신다 하면은 저희 인젠트와 함께 같이 찾아보고 고민하는 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